자, 그러면 우리 고전문학 96페이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조 세 편 나와 있죠? 저랑은 이제 이 시조 세 편 마지막으로 수업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시조라는 제목 옆에 망국의 한이라고 보이십니까? 공통적으로 고려, 그러니까 조선 왕조 이전에 있었던 망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한을 다룬 작품인데요. 세 작품 모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 선인교 나린물이 이 정도전의 작품 하나만 좀 이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부터 분석을 할 건데 제가 화면을 안 띄워넣어가지고 그냥 우리 아까 배웠잖아. 시조 구성이 3장이라 그랬지. 첫 번째 장 뭐라고 한다고? 초장. 그 두 번째는 중장. 그리고 종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맞춰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작품 필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보겠습니다. 다부터 볼게요. 작품 바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폐허가 된 옛 궁궐터를 바라보며 지은 것으로 고려의 신하로서 나라의 멸망에 대해 느끼는 무상감을 덧없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갈래는 평시제고 주제는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와 무상감입니다. 원천석은 고려의 유신이에요. 근데 그 고려의 유신이 망국의 한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갑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 이로다 라는 부분이 초장에 나왔어요. 흥망이 무슨 뜻이야? 흥하고 망함이 유수하다라는 말이 나왔어. 흥하고 망함이 어떻다? 유수. 운수가 정해진 일이다. 운수가 정해져서 만월때도, 만월때라는 공간 나왔어요. 만월때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 만월때는 고려의 궁궐터입니다. 고려의 옛 궁궐터. 근데 이 만월때에 추초 이러다. 추초가 무슨 뜻일까? 맞아요. 가을 추자에 풀 초자요. 가을 풀이 무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을 풀이 무성하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잡초가 자랐어요. 황폐해요. 황폐하고 사람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국의 모습인 거죠. 만월때는 고려의 옛 궁궐터인데, 그쵸? 중장으로 가봅시다. 500년의 왕업이, 그러니까 고려의 500년 그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고려의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대. 목적이 뭐야? 여기 밑에 나와 있어. 목동의 피리소리예요. 그러면 그 500년이라는 시간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에 깃들어 있대? 저기 저 목동이 부는 피리소리에 깃들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남지 않고 목동의 피리소리에 쓸쓸하게 깃들어 있으니 여기서 나타내는 정서 어떤 정서야? 덧없음의 정서? 무상감. 자주 나오는 어휘니까 익숙해지셔야겠죠. 종장입니다. 석양에 지나는 계기. 석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석양이라고 하는 거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근데 석양이라고 하는 거 시간을 단순히 나타내는 시간의 배경일 수도 있지만 나라가 개국하는 것을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석양은 어떤 상태겠어? 지는 것. 어느 나라의? 고려의 몰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고려의 몰락이 혹은 그냥 시간 배경이 지나는 계기, 나그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물 겨워 하노라. 나그네가 눈물 겨워 하노라 이런 표현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그네가 슬퍼해요. 그쵸? 뭐 때문에 슬퍼할까? 좀 의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고려의 몰락을 슬퍼하는 거죠. 나그네가 눈물 겨워 한다라는 건 나그네가 겨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물 겨워 한다라는 건 나그네가 뭘 드러내고 있다?
망한 나라의 한, 망국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이 나그네가 눈물겨워하는 망국의 한, 사실 누구의 정서야? 화자의 정서잖아. 그럼 화자가 느끼는 망국의 한은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나그네한테 부여해서 나그네가 느끼는 듯이 표현했어. 그럼 그 주관적인 정서를 객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주관적인 정서의 객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석, 고려의 유신이 지은 만국의 한을 노래하는 작품을 먼저 봤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원천석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유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내용이 다른지, 사실 뭐 내용이 그렇게 크게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려의 왕업을 다루었던 시간이 나오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필마라는 말 나왔어요. 필마. 우리 말을 세는 단위를 한 필, 두 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필마라고 하는 건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한 필의 말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필마로 돌아드니 무슨 뜻이겠어? 한 필의 말로 돌아드니, 들어가니 이런 뜻입니다. 한 필의 말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고려의 옛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들어가 보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이런 표현 나왔어요. 지금 산천은 의구하되에다가 산천은 의구하되에다가 괄호 쳐주시고 인걸은 간대없다. 에다가 괄호 쳐주십시오. 산천이라고 하는 것, 산과 내천이 의미하는 건 뭘까? 그냥 맞아, 자연 그 자체야. 자연은 의구하되 변함이 없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인걸은 인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뛰어난 인재. 그러니까 어느 왕조의 인재를 말하는 거겠어? 고려 왕조의 인재는 온데간데가 없다. 사라졌다. 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문장 구조가 서로 대응하고 있지. 이거 무슨 법이야? 대꾸법에다가 대꾸법을 이용해서 저 앞절과 뒷절을 대조하고 있지. 다음 종장입니다. 아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자, 아즈버 이런 말 나왔어요. 이거 뜻이 있는 말이야? 무슨 뜻이야? 뜻이 없는 그냥 감탄사야. 감탄사. 그치? 여음? 그거는 이제 다른 갈래에서. 이거는 아즈버하고 감탄사로 준 거야. 근데 이 감탄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네? 왜 그랬대? 정서를 집약하는 효과가 있다. 정서를 집약해서 태평연월, 뭐 하던 시절? 고려의 전성기. 맞아. 고려의 전성기가 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 어떤 감정이야? 마찬가지로 무상감, 참 덧없어. 이런 걸 느끼고 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좀 이질적이라고 했었던 다의 작품을 볼게요. 네. 다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촉, 중 이렇게 적어서 볼게요. 자, 정도전은요, 고려의 유신이기도 하지만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양가적인 입장을 다 작품에서 취하고 있어. 한번 봐봐. 선인교 날인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선인교랑 자하동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인교와 자하동. 이거 모두 어떤 건물이냐? 고려 왕조의 건물이에요. 고려의 건물이에요. 근데 어떨 때의 건물? 고려가 흥성할 때의 건물입니다. 흥성할 때의 건물이요.
그래서 그 선인교에서 내려오는 흐르는 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서 반천년의 왕업이, 자, 아까 앞에서 가나에서 고려 왕조 몇 년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500년이라 그랬지. 여기서 이제 반천년이래. 그러니까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이야기를 했어. 왜 우리 나이 많게 얘기할 때, 반백살이야, 반오십이야, 반삼십이야, 너희 반삼십이라고 그러더만, 15살 때. 나는 뭐하러 15살을 그렇게 뻥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아 보이게 할 때 쓰는 말이잖아. 반천년이라는 반천년의 왕업에다가 밑줄 치시고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그러면? 몇백 년? 500년의 고려 왕업. 고려의 왕업이 뭐만 남았대? 물소리만 남았대. 물소리로만 남았구나.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야? 물소리뿐이라는 건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무상감이라는 정서. 근데 이 무상감이라는 정서, 여기 뭐야? 목동의 피리 소리랑 마찬가지로 어떤 심상이지?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심상을 가지고 이 무상감을 표현을 했어요. 물소리. 자, 그랬는데 마지막을 보세요. 아히야.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아히야. 아이야 하고 부르는 거야. 제3의 이름. 아이야 하고 불렀어. 부른 다음에 고국의 흥망을 물어서 무엇하리요? 아이야. 짐이 망한 나라의 흥망을 적읍시다. 망한 나라의. 근데 망한 나라 어디라고? 고려. 이미 망해버린 고려의 흥망을 물어서 무엇하리요? 뭐 하겠니? 그럼 이거 진짜 질문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질문으로 강조하는 거? 서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서 뭐 하겠어? 물을 필요가 없어. 그럼 마지막에서는 고국에 대해서 만국의 한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무상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무상감을 언급은 했어. 근데 그 무상감을 극복하고 어떤 기대가 드러난다. 뭔가 조선에 대한 새로운 왕조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고 이미 망해버린 걸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의 개국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듯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보니까 알겠지만 정도전의 작품만이 좀 이질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만국의 한이었으나 여기서는 종장에서 만국의 한을 극복하고 무상감을 극복하고 조선개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